안녕하세요. 오늘은 2021년 3월 5일자 화간신문의 오늘의 생각을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성공으로 이끄는 삶의 지혜. 전 중앙일보 경제 에디터이자 칼럼니스트 김원태님의 오늘의 생각입니다. 인생은 B, worth와 D, that 사이에 C, choice란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경험주의자가 될 것인가, 완벽주의를 추구할 것인가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다. 새 파에 시달리다 보면 살아남기 위한 삶의 지혜가 쌓이게 된다. 인생의 멘토로부터 배우기도 하고 학습을 통해 얻기도 한다. 실패에서 건지는 교훈은 더욱 값지다. 인생을 성공으로 이끄는 지혜는 가깝고 쉬운 데서 찾을 수 있다. 그 지혜는 어떤 일이든 새롭게 시작할 때 더욱 필요하다. 올해 들어 사회 첫 발을 내딛는 직장인이나 창업에 나선 사업가는 그 분야에서 초보자다. 인생의 폭이 협소한 사람일수록 운명의 지배를 더욱 받게 된다는 사실을 유념해야 한다. 그 길이 비단길이든 가시밭길이든 세상과 더 많이 부닥쳐 보아야 한다. 용기가 없어 시도조차 못한다면 나중에 큰 회한으로 남는다. 미국 시인 엘렌 코트는 초보자에게 주는 조언이라는 시에서 완벽주의자가 되려 하지 말고 경험주의자가 되라고 읊었다. 청년들은 실패 없는 완벽을 추구하기보다 수많은 경험을 통해 자신이 무엇을 좋아하는지, 나보다 잘하는 게 어떤 것인지를 발견해야 한다. 학교에서 배운 지식보다 상상력의 가치를 인정해주는 세상이 되었다. 학창시절 우등생이 사회에서도 우등인이 된다는 보장이 없다. 죽을 때 후회하는 25가지 가운데 첫 번째가 사랑하는 이에게 고맙다는 말을 많이 했더라면 이었고, 두 번째가 진짜 하고 싶은 일을 많이 했더라면 이었다. 오랜 기간 말기 암 환자를 진료한 어느 일본인 의사가 환자 1000명과 나눈 문답을 통해 정리한 책에 나온 내용이다. 네덜란드 화가 고흐는 늦은 나이에 그림을 시작했지만 37세에 스스로 목숨을 끊을 때까지 10년간 800점의 유화와 1000점이 넘는 스케치를 남겼다. 생존 시에는 단 한 점이 팔렸지만 세상을 떠난 뒤 그림값이 치솟았다. 열정적으로 작품 3개를 경험한 결과 후세의 빛을 발한 것이다. 그의 강렬한 그림들은 야수파, 초기 추상화, 표현주의에 큰 영향을 끼쳤다. 20세기 미국 국민 시인으로 추앙받는 로버트 프로스트는 거의 모든 일에 실패를 거듭했다. 부록이 될 때까지 학업은 물론이고 신문사, 농장 등 뛰어든 일마다 되는 것이 없었다. 시련과 좌절의 시간을 작품 소재로 삼아 퓰리처상을 4번이나 수상했다. 소박한 농민들의 삶과 자연의 섭리를 진솔하게 그려 미국에서 가장 순수한 고전적인 시인으로 기록되었다. 앞이 보이지 않는 코로나19 환경을 헤쳐가는 젊은이들에게 그리스인 조르바라는 장편 소설을 권한다. 바람처럼 막힘없는 조르바는 고통과 실패의 두려움을 잊게 하는 멘토다. 무엇에도 구애받지 않는 참 자유인의 초상이다. 얼핏 무책임할 뿐 아니라 방탕하고 부도덕한 인물로 묘사된 것처럼 보인다. 그러나 작가 카징차스키는 나치스 점령 때 그리스에서 50만 명 이상 굶어 죽은 폭압을 견디기 위해 이 작품을 썼다. 돈키호테의 등장인물 산초 판자와 희극 오페라 팔스타프롤의 하나의 인물로 응축시켜 놓은 게 조르바다. 현대 문학이 창조한 가장 자유분방하고 원기왕성한 보통 사람이다. 뛰는 심장, 개걸스러운 입, 야수의 영혼이 뒤섞여 독자들을 매료시킨다. 1950년대에 출간된 이 책이 최근 들어 재해석되고 명사들의 추천 도서로 올랐다.
문화심리학자 김정훈, 여러 가지 문제연구소 소장과 김훈 작가, 설민성 역사 강사 등이 그들이다. 김 소장은 국내 처음으로 휴테크란 개념을 창안, 잘 놀아야 성공한다고 주장했다. 중년 남성 심리를 다룬 베스트셀러를 출간하고 CEO를 대상으로 교양 강좌를 실시해 큰 인기를 끌었다. 어느 날 갑자기 늦기 전에 하고 싶은 일을 해야 한다며 유명 대학 교수직을 내던지고 일본 교토사가 예술대학에서 미술을 전공했다. 전라남도 여수의 전망 좋은 바닷가에 화실을 죄송합니다. 화실을 차려놓고 제2의 인생을 산다. 소설 조르바가 그의 인생을 바꾸어 놓은 것이다. 교보문고가 직장인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서 50대가 가장 많이 읽은 책으로 나타났다. 장년 세대가 인생의 반환점에서 일상의 속박을 풀고 자유인으로 살고 싶은 욕망을 나타낸 것이다. 영국 비평가인 시릴 코널리는 말은 살아있고 문학은 도피가 된다. 그것은 삶으로부터의 도피가 아니라 삶 속으로 들어가는 도피다라고 말했다. 반복되는 일상에 지쳤을 때 문학을 통해 치열한 삶 속으로 들어가야 한다. 그는 또 삶은 엉뚱한 방향을 헤매다 올바른 방향을 찾는 미로와 같다고도 했다. 수많은 시행착오를 통해 경험을 쌓고 그것을 스승 삼아 새로운 방향을 잡으면 된다. 그렇다고 완벽주의의 유혹에 빠지면 안 된다. 완벽주의자는 정작 중요한 일에 집중하지 못한다. 일의 과정이나 결과물뿐 아니라 외형이나 절차 등에도 완벽을 기하려 한다. 자신의 약점을 끊임없이 고치려다가 정작 강점을 갈고 닦을 기회를 놓친다. 실패를 통해 성장하기보다는 아예 작은 실수조차 용납하지 않는다. 일을 저지르거나 모험을 두려워한다. 비현실적으로 쓸데없이 높은 기준을 설정해 놓은 탓에 후회하고 좌절하는 경우가 많다. 자신의 잘못에 지나치게 엄격하면 스트레스가 가중된다. 사회적으로나 심리적으로 예민하게 반응해 자신이 속한 조직이나 스스로의 건강에 독이 되는 것이다. 급기야 번아웃 증후군으로 발전되기도 한다. 휴식을 충분히 취했는데도 극심한 피로 증상이 수개월 지속된다. 신체적, 정신적 피로도가 극에 달해 에너지가 방전된 상태다. 세계보건기구는 이를 제대로 관리되지 않은 만성적인 직장 스트레스라는 직업병으로 규정했다. 인생은 B와 D 사이에 C란 말이 있듯이 우리의 삶은 선택의 연속이다. 경험주의자가 될 것인가, 완벽주의를 추구할 것인가는 스스로의 선택에 달렸다. 오늘의 용기, 내일의 희망, 이케다 다이사쿠. 매일매일 사람들 속으로, 민중 속으로 용감히 뛰어 들어간다. 그리고 자신의 지역을 기반으로 하여 우정을 맺으며 함께 평화를 만들어간다. 현실의 우리 동네, 우리 시, 주, 나라, 여기와 연결되어야 일념 삼천인 것이다. 감사합니다.